최근 네오클라우드 쪽 뉴스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메타가 또 대형 계약을 넣고 엔트로픽도 붙고 엔비디아는 네비우스에 직접 돈까지 넣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냥 AI 수요 미쳤다, 끝없이 간다, 이 그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진짜 보는 건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좋은 계약 뉴스가 나왔는데 왜 바로 뒤에 전환사채, 담보대출, 시니어노트 같은 자금 조달 뉴스가 따라 붙느냐입니다. 오늘은 누가 계약을 많이 땄는지 자체보다 그 계약을 진짜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네오클라우드는 GPU 임대업이 아니라 계약을 담보로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먼저 깔아야 하는 산업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번 주 그림을 한 장으로 압축해보면 이렇습니다. 코어 이브는 메타와 약 210억 달러 규모 장기 계약을 확정했고 바로 다음날 엔트로피과도 멀티이어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메타 물량은 2032년 말까지 들어가고 일부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 초기 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엔트로피 계약은 금액은 비공개지만 올해 안에 컴퓨트가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네비우스는 이미 3월에 엔비디아의 20억 달러 전략 투자를 받았고 메타와는 5년간 최대 27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전환사채 조달까지 붙었는데요. 아이렌은 이번 주처럼 헤드라인이 터지는 구간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기반 확장 스토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핵심은 최근에 뉴스가 많다는 게 아니라 수요 확대와 자금 조달 확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의 브리핑 좋으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코어 위브부터 보겠습니다. 코어 위브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주가 상방을 리드하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볼 때는 수요가 많다만 보면 반쪽입니다. 2월 실적 발표에서 회사는 매출 백로그가 668억 달러까지 늘었다고 밝혔고 이게 앞으로의 수요 가시성을 엄청 키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이제 그 수요를 실제로 소화할 인프라를 더 빨리, 더 많이 깔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에는 최대 85억 달러 규모의 DDTL 4.0, 즉 지연인출 조건부 대출을 닫았고 구조상 금리는 SOFR 플러스 2.25%, 변동금리 트렌치와 약 5.9% 고정금리 트렌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엔 메타와 약 210억 달러 장기 계약 확장, 4월 10일엔 엔트로피과 멀티이어 계약, 같은 날 35억 달러 규모 1.75%의 전환사채, 또 17.5억 달러 규모의 9.75%의 시니어 노트까지 나왔습니다. 전환사채는 저금리지만 잠재 희석이 있고 대신 캡드콜을 걸어서 희석을 최대한 방어하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코어 이브가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와 경계받는 이유가 사실 똑같다는 겁니다.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만 수요가 너무 좋기 때문에 돈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즉 코어 이브는 가장 빠르게 커지는 대신 가장 두꺼운 조달 스택을 안고 가는 회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시장은 왜 네비우스의 조달은 조금 다르게 읽고 있을까? 네비우스는 코어 이브랑 비슷해 보이지만 자본시장이 읽는 결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3월 11일에 엔비디아가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건 단순 재무 투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AI 인프라 스택에서 중요한 자리다 라는 식의 신뢰 신호를 시장에 준 겁니다. 그리고 3월 16일에 메타와 5년간 최대 27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표했는데 이 중 120억 달러는 전용 커패시티고 추가로 최대 150억 달러는 특정 클러스터의 여유 용량을 메타가 우선 매입하는 구조입니다. 그 직후 네비우스는 40억 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가격 확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약 43.375억 달러 총 조달까지 갔습니다. 금리는 2031년물 1.25%, 2033년물 2.625% 수준이고 전환 프리미엄도 57.5%, 55%로 높게 잡혔습니다. 이 말은 시장이 네비우스에 대해 당장 희석시키기보다 높은 전환가를 걸고도 낮은 쿠폰으로 자금을 넣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2월 주주 서한에서 26년 말 ARR 목표를 70에서 90억 달러로 제시했고 이미 2기가와트가 넘는 계약 전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네비우스는 단순히 돈이 필요한 회사라기보다 성장 스토리, 전략 파트너, 대형 고객 계약이 한 번에 붙으면서 조달 비용까지 낮아진 회사처럼 읽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보셔야 할 건 코어이브든 네비우스든 결국 본질은 같습니다. 계약이 좋다고 바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소화할 인프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인사이트가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이 이렇게 큰데 왜 또 돈을 빌리냐 라고 느끼실 텐데요. 사실 이 산업은 계약을 따는 순간부터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계약을 따는 순간부터 돈이 더 나가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이 메타든 엔트로픽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좋아, 우리 이 물량 줄게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해야 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전력 확보해야 하고 데이터 센터 쉘 지어야 하고 냉각 설계해야 하고 네트워크 깔아야 하고 GPU와 서버를 실제로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종은 매출 경쟁이라기보다 누가 먼저 깔 수 있나,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싸게 돈을 끌어와서 더 빨리 전력과 사이트를 열 수 있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약 뉴스와 자금 조달 뉴스가 항상 같이 붙습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산업 구조상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만 주가 입장에선 이 조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희석 없는 부채는 당장 주가에는 덜 아프지만 이자 부담이 남고, 전환사채는 쿠폰은 낮지만 잠재 이석이 남고, 지분성 자금은 스토리는 좋지만 기존 주주 입장에선 나눠먹기 이슈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계약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시키는지도 같이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코이브와 네비우스를 같은 업종인데도 왜 다르게 읽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제 기준으로는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어이브는 속도형입니다. 지금 눈앞에 대형 수요를 제일 공격적으로 잡아먹고 있고, 그래서 주가도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대신 그만큼 실행 압박도 큽니다. 고객 계약이 더 붙을수록 인프라도 더 빨리 열어야 하고 조달도 더 자주 더 크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네비우스는 서사형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 전략 투자, 메타 장기 계약, 저쿠폰 전환사채, 그리고 3기가와트 이상 계약 전력 목표 같은 이야기들이 한 방향으로 붙으면서 시장이 이 회사는 다음 단계로 커질 수 있겠다라는 그림을 더 좋게 읽어주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둘 중 누가 무조건 더 좋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아직 증명해야 할 게 남아 있습니다. 코이브는 그 엄청난 속도를 실제 가동과 매출로 보여줘야 하고, 네비우스는 그 멋진 서사를 실제 운영 규모와 수익화로 바꿔야 합니다. 결국 코이브는 속도, 네비우스는 서사지만 마지막 승부는 둘 다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아이랜도 짧게 보겠습니다. 이번 주 헤드라인은 덜했지만 아예 빠뜨리기엔 아쉬운 이름입니다. 아이랜은 이번 주처럼 헤드라인으로 주가를 끌어가는 구간은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랜을 완전히 빼는 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아이랜은 이미 작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약 97억 달러 규모 계약을 발표했고, 올해 2월에는 36억 달러 GPU 파이낸싱을 확보, 금리는 연 6% 미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선수금 19억 달러와 합치면 GPU 관련 캐펙스의 95%를 커버한다고 밝혔습니다. 3월에는 AI 클라우드 용량을 15만 GPU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지난 8개월 동안 고객 선수금, 전환사채, GPU 리스, GPU 파이낸싱 등을 통해 총 90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렌은 지금 와 이번 주 또 대형 뉴스 터졌다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조용하게 실물 인프라와 자금 집행을 계속 쌓아가는 타입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주도주는 코어이브와 네비우스였지만 아이랜도 완전히 밀린 게 아니라 다음 체크 포인트를 기다리는 구간이라고 보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보시면서 결국 누가 진짜 버틸 회사냐 궁금하셨다면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에서 제 기준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상방은 계약이 만듭니다. 메타, 엔트로픽,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름이 붙으면 시장은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주가가 계속 가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결국 조달의 질, 즉 어떤 돈을 어떻게 끌어왔는지, 희석이 있는지 없는지, 금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 전력과 사이트를 제때 열 수 있는지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클라우드는 단순히 계약만이 딴 회사를 보는 단계에서 그 계약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회사가 누구냐를 보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분간 이 업종을 볼 때 세 가지만 계속 체크할 생각입니다. 추가 계약이 붙는지, 추가 조달이 어떤 조건으로 붙는지, 그리고 실제 가동 전환이 얼마나 빠르게 되는지, 이 세 개가 맞물려야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식으로 뉴스, 구조, 해석까지 같이 보는 브리핑 원하시면 구독해두시면 다음 흐름도 바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